유튜브의 김재구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보라는 듯이 춤판을 벌이면서 아주 탈춤을 추고 다닙니다. 아니,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 뒤에 전국을 돌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이준석. 아마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아주 눌러 살다시피 한 곳이 있습니다. 호남이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많이 두고 있는 호남에서 계속 눌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하고 가까운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이라기엔 호남 방문 빈도가 너무 잦다. 그리고 윤핵관이나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아주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연일 지금 윤핵관을 날리면서 계속 호남에 눌러 앉아 있어요. 여기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이러면서, 제가 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느냐면, 이거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 분위기에 이거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정말 참 못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일날 징계를 받은 후에 이준석이는 12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우려드리는 점이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난다고 치고 다니긴 다녀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당 가입을 재촉합니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역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 한 민족이고 한 국민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쪽 젊은이들이 여기에 옳거니 하고 지금 계속 우회장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남 전라도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준석 대표가 거기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국민의힘 당원이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회장 전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방문지가 광주였고 13일 아침 광주 무등산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본인의 근황을 알려왔었습니다. 14일에는 전남 목포의 한 카페에서, 15일에는 순천 국밥집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 17일날, 춘천 19일날 방문을 합니다. 다시 호남으로 가요. 지금요 이게 얼만큼 자기 정치를 단축을 시키느냐. 사실 지금 우리 윤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흙탕물을 뿌리면서 젊은이들을 계속 꼬들기고, 또는 역선택이든 역선택이 아니든 나는 나 혼자 따로 놀겠다, 나를 국밥 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21일 전주 분식집에서 당원들과 떡볶이를 먹었고, 22일에는 전남 진도의 지역 행사장에 가서 주민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방송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23일에는 광주의 공원에서 당원들하고 저 치킨하고 콜라 모임을 가져요. 그에 이준석의 트레이드 마크인 제로 콜라를 마시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12일 중에 절반 이상을 호남에서 보내고 있어요. 여권의 텃밭인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젊은 정치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중징계를 받아놓고서 이렇게 전국을 유랑하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남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일까? 여러분 좀 의아하죠? 당 내에서는 대체불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 3선 의원이라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요약해보면
호남에서 청년과 만남인데 모두 정부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이준석이가 채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삼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거요 도움 안 돼요. 지가 당대표 다음에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누구든 무조건 가입을 해라. 우의장 가입 이런 거 선동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 김재구 생각은. 그리고 보세요. 불모지이자 사실은 노다지이기도 하지요. 호남이. 그런데 여기서 책임당원을 대폭 늘리려는 계산이 이준석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호남의 젊은이들이 정말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윤석열 생각해서 당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우의장 입당이 한 60, 70%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라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한 달에 1,000원 이상씩 석 달 이상 당비를 내야 하는 책임당원은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당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것을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이든 간첩이든 우의장 입당이든 관계없다. 나만 지지해달라. 이런 정말 느작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그리고 이게 그 당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해관으로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저 당원이 가입한 타 지역과 달리 호남에는 잠재적 당원이 많다. 호남의 신규 당원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군이 되는 셈이다. 당연히 우군이지. 역선택, 우의장 입당 이런 사람들이 판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준석이는 그 전주 분식집에서 40여 명의 청년 참석자들을 향해 가지고 책임당원 가입을 하셨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페이스북에 글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준석이가 근데 중요한 건 언론이 여론이 이준석이가 당원들을 모집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이게 이준석의 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물음표로 다루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지상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다. 왜 언론 여론이 여기에 모두 올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TV조선도 이준석 당대표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완전히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준석이는 호남 청년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못마땅하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당 정부에 대한 호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당원이 크게 늘면 이준석의 공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해관스러운 초선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전에 한 해에 20명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 호남 당원 가입수가 취임 뒤에 전주에서만 100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가입하는 일도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100분의 젊은 청년들이 진정한 국민의힘을 위해서 입당을 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는 자기 세를 불리려고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여론이나 언론에서 너무 여론몰이를 해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립적이고 정말로 아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중립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이준석 25, 안철수 18, 나경원 9.2 이런 거 나왔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역선택, 우의장 전입, 우의장 가입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원, 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순수한 당원 여론조사 했습니까? 그거 해보세요. 안철수, 나경원이 월등히 앞서갑니다. 호남 지역만 이준석 지지자들이 29포인트, 안 의원은 그냥 9포인트, 둘이 격차가 9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일반 여론조사 가지고 이준석이를 계속 띄워주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불붙기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라서 일종의 인지도 조사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지도 조사일 뿐이지 당원들은 전혀 조사 않고 이준석이가 다니는 곳만 조사하면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납득하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당 안팎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 여론조사 선전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가당치가 않다. 김정은 생각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런 여론조사를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요, 22일 여야의 원구성 협상 타결 이후에 여론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국회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천천히 여론으로부터 잊혀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측면이 없습니다. 왜냐?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 완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자기의 생명줄이 자꾸 단축지는 걸 본인이 직접 그렇게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국회가 50일 이상을 그냥 싸움에 몰두하고 국회를 그냥 방치해뒀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고 이제 국회가 가동이 되면 이준석 저렇게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쑥 들어갑니다. 저거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단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당원들 만나러 다닌다는 것도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가 국민의힘 대표 선출됐으면서도 지금 다 팽개치고 자기 정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준석의 정치 생명 얼마나 가는지. 아마도 8월 말 안에 경찰청 이준석 성상납 사건 8월 말까지 다 발표할 겁니다. 8월 말 넘기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8월 말 안에 기소가 되든 무혐의가 되든 답은 나옵니다. 그때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기소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짓 기다려보면은 국민의힘은 다시 새롭게 판이 짜여질 것이다. 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 저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얘기 좀 할게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에 처음이죠. 70일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이런 말을 해요. 저 누군지 아세요라는 말을 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농담을 던진 거겠죠.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되면서 대통령실 책임론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참모들이 전격 소통 행보에 지금 나선 거로 김재구는 해석이 되는데, 우리 김대기 실장이 최영범 홍보수석, 강인성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영범 수석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우리 홍보수석이 좀 세다. 기자실에 와야 한다고 해서 나 나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워낙에 이제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지났죠? 이제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수석들도 열심히 나 김대기 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많이 할 것이라고, 그게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김대기 비서실장, 저를 위시해 장관, 차관들도 전문가들이 많다. 정치인보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 정무 감각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국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상이 있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똑같은 TV 화면이라도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보다는 액정 표시장치 LCD가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해가지고 빛을 일으키는 데 비해서 LC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을 하지 않지만 백라이트가 있어서 빛을 비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자신이 돋보이기보다는 뒤에서 백라이트를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는 대통령께서 복날이고 하니까 반드시 삼계탕을 드리라고 말씀이 있었다. 기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삼계탕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일단은 언론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언론이 비판의 목적으로 계속 기사를 쓰면은 요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론과는 늘 가깝게 지내야 된다. 김대기 비서실장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개선을 한다는 거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쨌든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번 기자실 방문에 대해서 소통의 질도 높이고 양도 좀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삼계탕을 우리가 다음 주에 된다고 했더니 기자들이 그 참 엄청난 그런 웃음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흡족해했다, 이런 후문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좋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경찰서장들, 이거 뭐 너무너무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면서 경찰서장 희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이죠.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것은 김대기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 경험으로 봐도 김대기 비서실장 말이에요, 부적절한 행위는 맞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청이 있다. 부처보다 힘이 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이 3청은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은 법무부 감찰국에 있고 국세청은
같은 경우에 기재부의 세제실에 있고 경찰만 없다고 말을 했다. 자, 이는 무슨 말이냐? 경찰은 왜 없었느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아주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세 개 청 중에 가장 경찰청이 힘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제나 균형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경찰국을 만들라고 행정안전부한테 지시를 했었나?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서실 상황도 아니고 그냥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나설 일이 없다. 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잘라 말합니다. 이달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날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가지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전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반란입니다. 반란. 아니 경찰서장들이 경찰청 소속인 서장들이 56명인가 모여가지고 반란이 그런 거지. 이 문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100일도 안 됐어. 이런 못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유 서장은 인사권이 정치 권력에 예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국 신설 전부터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말하고 짓거리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아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행안부에 경찰국이라는 아주 소수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경찰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들이 있다고 행동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전부 다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 이거 경찰청장이 힘을 발휘해서 여기 참석했던, 오프라인에 참석했던 서장들 징계든 대기발령이든 조치를 취하고요. 제가 뭐 또 어쨌든 나머지들은 이제 참석 안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화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손대면 너무 크니까 주동자만 정리를 하고 경찰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청소할 건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 정부가 탄탄대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시사하고 다음 시간에 혹 실시간 1시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